동적 할당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정적 할당부터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나이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저장하는 거 우리가 해봤거든요 이미, 그죠? 나이를 정적 할당, 동적 할당 하는 건 해봤으니까 그거 하시는 거는 이제 쉬우실 거예요. 일단 3명으로 잡고 할게요. 정적 할당을 하면 이렇게 했었죠? 잠시만요. 자, 디스코드 화면이랑 소리 다 잘 되죠? 자, 일단 이렇게 3개짜리로 잡고 해볼게요. 반복문 돌려서 입력을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이 입력 몇 번째? n번째 사람 i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실제로 이제 스캔F를 여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입력받는 거니까 퍼센트 D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해야 되는 곳은 여기죠. 에이지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인 배열 표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이 3명, 그러니까 세 번째 세니까 3명의 나이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까지. 그래서 n번째 사람의 나이 땡땡 퍼센트 %D 에이지스의 i번째. 자, 이렇게 해서 나이를 정적 할당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이제 이거 동적 할당으로 바꿔보면 되죠. 이게 3명밖에 안 되니까 정적 할당하면 여기를 우리가 변수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 안 쓴다 그랬죠? 정적 할당에다가 길이를 변수로 넣어놓고 쓰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요거를 하시려면 동적 할당으로 바꿔라. 그래서 동적 할당 바꾸겠습니다. 자, 에이지스는 mrlog을 이용해서 나이가 인트이기 때문에 인트의 사이즈를 구해주신 다음에 카운트만큼 곱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카운트는 사람 숫자가 되겠네요. 사람의 수 입력. 자, 그래서 스캔F를 이용해서 또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주소 넘기시고, 그럼 이 카운트 필요하죠?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도 3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한 사람 수인 카운트만큼,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정적 할당으로 사람, 그러니까 동적 할당으로 사람 이름 받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에이지스.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인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트형 포인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동적 할당으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봤고요. 자, 이번엔 역시 정적 할당으로 사람 이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번은 직접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점프 사이즈, 제가 점프 사이즈라고 할게요. 점프 사이즈 2번은 2차원 배열로 사용하는 거. 3번은 구조체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해도 사람의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좀 따로 생각할 거고요. 1, 2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직접 점프 사이즈 구하는 거는 해봤죠?
일단 네임 사이즈가 20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최대 20글자로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점프 사이즈 직접 구할 거면은 점프 사이즈 해서 일단 이 네임 사이즈가 한 사람당 크기거든요. 그럼 전체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려면 전체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는 크기를 먼저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네임 네임스라고 할게요. 네임스고요. 일단 이거 자료만 일단 지워 놓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임 사이즈 있죠. 요게 한 사람당의 이름이고요. 이름의 크기고요. 요걸 카운트만큼 곱해주면은 전체 이름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나오죠.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 1번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크기는 일단 구했죠? 그럼 이제 말록을 이용해서 이만큼의 크기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할당으로. 자, 그리고 이제 쪼갰을 거잖아요. 사람 이름, 우리가 이름을 쓸 때는 캐릭터형으로 써야 되니까 캐릭터형 포인트로 해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럼 이제 점프 사이즈 구해야죠. 이건 지금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1바이트씩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점프 사이즈를 점프 사이즈 구할 필요가 없네요. 이게 점프 사이즈잖아요. 그죠? 네임 사이즈. 자, 그래도 이렇게 점프 사이즈라고 변수를 구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 하시고 요 네임스 네임스의 i번째 주소인데 그냥 i번째라고 하면 안되고 곱하기 점프 사이즈를 곱해줘야 되죠. 이걸 요게 이제 우리가 했던 방식이죠. 처음에. 자,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은 바로 여기 뒤에다가 적겠습니다. i 이름. 여기는 %s. 자, 해서 똑같이 네임스에 i 곱하기 점프 사이즈 그래서 이 주소 넘기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건 2차원 배열이랑 상관없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명만 입력하기 2명. 자, 해서 잘 저장이 되죠. 자, 이런 방식이 있고, 자, 이제 2차원 배열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2차원 배열. 자, 2차원 배열은 일단은 동적 할당 방식으로 해볼게요. 1번 방식이고, 이게 2차원 배열로 하려면은 여러분들 좀 이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2차원 배열을 사용하시려면 캐릭터형, 그죠? 네임스 해서 20개짜리 캐릭터 배열을 카운트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방금처럼 동적 할당 방식으로 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거를 저장을 해보시면 돼요. 이 네임스를 이런 데다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타입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요게 좀 어려우시죠, 요거? 자, 일단 답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렇게는 안 돼요. 요거 동적 할당 아닙니다. 그죠? 이 카운트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동적 할당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사람 한 명당, 사람 한 명의 이름을 네임 사이즈 이용해서 할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잠깐만, 잠시만요. 자, 요거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1차원 배를 먼저 살펴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원의 이 int ARR, 요거를 동적 할당하는 방법, 동적 할당으로 바꾸는 방법 볼게요.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정적 할당을 동적 할당으로 하면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 2차원 배열이잖아요. 자, 요거 지금 정적 할당이죠. 자, 그럼 요거 동적 할당,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으로 하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이즈 오브. 자, 사이즈 오브가 근데 여기가 인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2차원 배열에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10개인데 뭐가 10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트가 10개라는 거 맞죠? 근데 이건 뭐가 10개라는 거다? 인트 10개짜리가 10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서는 인트 역시 곱하기 10 이렇게 따져야 되죠? 요거 10개짜리가 10개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해서 얘가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리턴을 뭘로 해줍니까? 주소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해서 우리가 요거,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뭘 받아요? 주소값을 받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인트형으로 해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인트 10개로 사용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2차원 배열을 보세요. 2차원 배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역시 주소를 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뭘로 쓸 거냐?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 하시려면. 넘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인트로 하면 될까요, 이거? 인트형 포인트로 하면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2차원 배열, 이 ARR2는 10 곱하기 4에서 40바이트씩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4바이트씩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못하죠, 이걸로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스2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넘스2는 기존에서 40바이트 움직여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넘스2가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냥 4바이트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이 넘스2가 주소 변수인데 주소 타입이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연산을 하시면 4바이트씩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동적 할당 왜 한 겁니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거잖아요.
ARR2 같은 경우 플러스 1하면 몇 바이트 움직인다? 40바이트 움직이죠. 요거랑 요거 곱한 게 이 AR2의 크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로는 요 2차원 배열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여기를 2차원 만약에 이중 포인트로 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어차피 이중 포인트로 해봐야 8바이트씩 밖에 못 움직이고 40바이트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인터 변수 만드실 때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기본 타입에서는 40바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만들 때도 타입 옆에 이 타입의 길이를 추가 정보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적어주죠. 근데 이제 시연은 문법상 바로 이 타입 뒤에 길이가 오는 게 좀 그러니까 요 뒤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요 정보 있죠, 요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얘의 2차원 배열의 포인터 변수 선언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얘를 int 10개짜리 2차원 배열의 그 주소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주소죠. 주소는 맞으니까 별 붙여주시고요. int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랬죠. 뭐가 빠졌습니까? 10의 정보가 빠졌잖아요. int가 10개짜리인데 이 10개짜리라는 정보가 빠져있죠, 여기에. 그래서 40바이트씩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nt 10개짜리다 라는 의미예요. 이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사용할 때 int 10개짜리라고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 안 넣는다 그랬죠, 길이 정보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보시면 이게 int형 포인터가 10개짜리인 건지 아니면은 int형 10개짜리 타입을 가진 포인터 변수인 건지 구분이 안 되죠. 다시 이렇게 하면은 int형 포인터, 그러니까 int형 주소 값을 10개 가질 수 있는 배열의 의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방금처럼 int 10개짜리 타입을 가진 2차원 배열의 포인터 타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현이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포인터 변수로 쓰시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가로로 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처음에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이 포인터 변수 지금 선언한 겁니다. 2차원 배열 포인터 타입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nums2 플러스 1하면 몇 바이트 움직인다? 4 곱하기 10 해서 40바이트씩 움직입니다. 해볼게요. nums2 플러스 1. 사람 수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네. 잠시만요. 다시 45번째 에이지스 있는데 또 만들었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조금 꼬였는데 이 부분만 보기 위해서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자, 잠깐만요. 요거 안 했죠, 제가? 가로 쳐서 포인트 연산 한 다음에 출력을 해야죠. 자, 40바이트 움직이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2, 52, 40바이트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 nums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 때 애초에 타입을 int형 10개짜리 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2000 타입으로. 자, 그래서 얘는 움직일 때마다 40바이트씩 움직이고, 얘를 참조를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10개짜리 인트형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게 그래서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몰라도 돼요, 사실. 몰라도 되고. 근데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아까 이 위에 점프 사이즈 직접 구해서 하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2차원 배열 이용해서 이름 저장하는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해제하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만들면 돼요. 2차원 네임스 하시고, 여기는 뭐가 들어온다? 네임 사이즈.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할당은 네임 사이즈, 사람 이름 한 명, 크기와 사람의 명수,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이상하죠? 자, 그리고 2차원 배열 사용하듯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임스를 점프 사이즈 필요 없고요. 점프 사이즈 필요 없고요. 왜? 이 점프 사이즈의 역할을 얘가 하는 거니까. 이 네임스라는 포인터 변수에 여기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주소 할 필요 없죠. 왜? 이 네임스를 가지고 참조를 하면 어차피 또 주소가 나오니까. 캐릭터형 네임 사이즈만큼 가진 배열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없애야 돼요. 이렇게 없애야 돼요. 다시 2명, 나이,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 구조체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구조체로 하는 건 근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시간상.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게 점점점 좀 어려워지고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만큼 뭐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마시라. 이거를 뭐 한 번에 해가지고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구조라는 이 과목 자체가 대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딱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면 돼요. 아, 이걸 내가 완벽히 마스터하겠다 이거보다는, 아, 자료구조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큰 그림 한번 쑥 훑어보고, 한 번만에 안 된다 그랬죠? 한번 딱,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좀 더 컴퓨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아마 파이썬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조금 C 언어가 싫으실 겁니다.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파이썬에 비해서.
근데 파이썬이 결국은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 C 언어랑 C 언어 자료 구조를 이해를 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해도가 깊어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